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AI 팩토리 랩의 하태원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DQ-DETR with Dynamic Query for Tiny Object Detection으로 2024년 4월 ECCV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작은 객체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탐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존 DETR 계열 방법은 쿼리의 개수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이미지마다 객체 수가 크게 달라질 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DQ-DETR은 객체 수를 먼저 예측한 뒤 쿼리의 수와 위치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아이디어로 이 한계를 해결합니다. 목차입니다. 본 논문의 순서에 따라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입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객체 탐지기는 CNN 기반 구조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CNN은 지역적인 특징 추출에는 강력하지만 긴 거리 의존성, 즉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DETR 계열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CNN과 어텐션을 결합하여 전체 이미지를 전역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일반 객체 탐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타이니 오브젝트, 즉 작은 객체 탐지에서는 성능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은 객체의 위치나 크기 정보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둘째, DETR 계열이 사용하는 쿼리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어 이미지마다 객체 수가 크게 변동할 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연구 동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은 특히 항공 영상, 즉 에어리얼 이미지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데이터에는 객체 수가 극도로 다양합니다. 한 장의 이미지에 객체가 10개 미만일 수도 있고 많게는 1500개 이상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존 DETR은 고정된 쿼리 개수를 사용합니다. 이 때문에 객체가 적으면 불필요한 쿼리가 많아져 false positive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객체가 많은 경우에는 쿼리가 부족해 리콜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객체 수의 불균형이 심한 환경에서 고정된 쿼리 전력은 큰 제약이 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적인 동기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Q-DETR이라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합니다. 핵심 기원은 세 가지 모듈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미지 내 객체 수를 예측하는 Categorical Counting 모듈. 둘째, 밀도 맵을 활용하여 특징을 강화하는 Counting Guided Feature Enhancement. 셋째, 쿼리의 개수와 위치를 동적으로 조정하는 Dynamic Query Selection입니다.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통해 DQ-DETR은 기존 모델들이 성능이 낮았던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환경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AI-TOD V2 데이터셋에서 MAP 30.2%라는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Related Work입니다. 다음은 관련 연구 중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입니다. 작은 객체 탐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 증강 기법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카피-패스트나 스케일 베이스드 아규멘테이션을 통해 작은 객체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또한 평가 지표의 한계도 지적되었습니다. 기존의 IOU 기반 매트릭은 작은 객체에서는 지나치게 민감해 정확한 성능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DAT, 가우시안 레이블 어사인먼트 같은 새로운 손실함수나 라벨 전략이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DETR 계열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조인 DETR은 엔드-투-엔드 구조라는 혁신을 가져왔지만 수렴 속도가 매우 느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디포머블 DETR은 멀티스케일 피처와 디포머블 어텐션을 적용해 성능을 개선했고, DAB DETR은 쿼리를 4D 앵커 박스 형태로 정의하여 위치 정보를 좀 더 명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DDQ DETR은 K를 900개의 덴스 쿼리를 사용하여 객체수를 많이 반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객체수가 쿼리 개수를 초과하는 경우 여전히 리콜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쿼리 개수가 고정된다는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모든 DETR 계열 방법들은 쿼리 개수를 고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마다 객체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쿼리 전략으로는 성능 저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쿼리의 위치 정보가 실제 이미지와 무관하게 스태틱 임베딩으로만 설정됩니다. 즉, 이미지 내 실제 객체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일한 위치에 쿼리를 배치하기 때문에 작은 객체 탐지에 불리합니다. 아래 테이블 1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디포머블 DETR은 300개의 스파르스 쿼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투원 어사인먼트 구조 때문에 객체수가 많아지면 리콜이 낮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DQ DETR은 900개의 덴스 쿼리를 사용해 리콜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객체수가 쿼리 수를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리콜 저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Q DETR은 기존과 달리 쿼리의 개수와 위치를 모두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즉, 이미지 상황에 맞춰 쿼리를 늘리거나 줄이고 위치 역시 피처 기반으로 최적화하기 때문에 스파르스 환경과 덴스 환경 모두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DQ DETR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레스넷 50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디포머블 인코더와 디코더를 기반으로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핵심 모듈을 추가했는데 바로 카테고리컬 카운팅 모듈, 카운팅 가이디드 피처 이넨스먼트, 그리고 다이나믹 쿼리 셀렉션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객체수에 따라 쿼리 개수를 동적으로 조정합니다. 둘째, density 맵을 통해 피처를 강화합니다. 셋째, 탑 K 셀렉션 방식을 적용하여 쿼리의 위치를 최적화합니다. 즉, 기존의 고정된 쿼리 구조를 동적으로 바꿔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성능을 크게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림을 통해 전체 아키텍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좌측에는 백본과 디포머블 엔코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멀티스케일 피처를 추출한 뒤 세 가지 모듈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A. 카테고리컬 카운팅 모듈은 이미지 안에 객체 수를 분류해 몇 개의 쿼리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객체가 많으면 1500개, 적으면 300개로 조정됩니다. B. 카운팅 가이디드 피처 이넨스먼트는 덴시티 맵을 이용해 공간적, 채널적 어텐션을 강화하여 타이니 오브젝트의 특징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C. 다이나믹 쿼리 셀렉션은 최종적으로 쿼리의 개수와 위치를 동적으로 최적화하여 실제 디코더에 전달되는 쿼리를 구성합니다. 이 세 가지 모듈이 함께 작동해 기존 DETR 구조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먼저 인코더 피처 프리퍼레이션 과정을 보겠습니다. 백본은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생성하고 인코더의 이를 플로트해서 통합합니다. 하지만 카운팅 모듈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다시 언플로튼, 즉 2D 형태로 복원합니다. 이렇게 얻은 EMSV 피처, 즉 인코더 멀티스케일 비주얼 피처가 이후 단계에 입력이 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스파셜 정보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타이니 오브젝트 카운팅에서 위치 단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CCM의 전체 구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는 Density Extractor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는 원바이원 컨볼루션과 딜레이티드 컨볼루션을 통해 넓은 리셉티브 필드를 확보하고 작은 객체가 모여있는 위치를 반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성된 것이 바로 Density Map입니다. 이 Density Map은 단순히 밀집도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뒤에서 커리 개수 결정을 위한 중요한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즉, 이 모듈은 전체 이미지 전체를 살펴보면서 작은 객체가 얼마나 어디에 분포하는지 밀도를 정량적으로 추출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Density Map이 만들어지면 이제 카운팅 헤드에서 커리 개수를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n개의 객체 수를 직접 회귀하지 않고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객체 수가 10 이하라면 커리 개수 K는 K 300개, 10에서 100개 사이라면 500개, 100에서 500 사이는 900개, 그리고 500개를 초과하면 1500개를 생성합니다. 이 방식은 객체 수가 매우 다양하게 분포할 수 있다는 점, 예를 들어 한 개에서는 많게는 2000개가 넘는 경우까지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정적입니다. 단순 회귀 대신 분류를 사용하면 불안정성을 줄이고 상황에 맞는 커리 수를 안정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CCM은 이미지 속 객체 밀집도를 기반으로 몇 개의 커리를 쓸 것인지를 동적으로 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Counting Guided Feature Enhancement 모듈입니다. 앞에서 CCM이 생성한 Density Map은 단순히 커리 개수를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코더 피처를 강화하는 데 활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스팔스 어텐션과 채널 어텐션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피처가 보강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Density Map이 스파셜 어텐션과 채널 어텐션을 거치면서 각각 공간적, 채널적 가중치를 생성합니다. 이를 인코더 피처에 곱해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은 객체가 밀집된 영역이나 중요한 채널 정보가 더 강조된 Enhanced 피처가 만들어집니다. 즉, CGFE의 핵심 목표는 카운팅 정보를 반영하여 인코더 피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CGFE 내부 동작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셜 어텐션입니다. Density 맵을 다운샘플링해 멀티스케일 피처 맵으로 만든 뒤 평균 풀링과 최대 풀링을 수행합니다. 이 두 출력을 결합하고 컨볼루션과 시그모이드를 거쳐 최종적으로 스파스 웨이트 맵을 얻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파셜 맵은 인코더의 멀티스케일 비주얼 피처를 보강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음은 채널 어텐션입니다. 여기서는 피처를 채널 방향으로 풀링한 뒤 공유된 MLP를 통해 채널별 중요도를 학습합니다. 이렇게 얻어진 채널 웨이트는 피처에 곱해져 최종적으로 카운팅 가우디드 피처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CGFE는 스파셜 어텐션으로 어디에 객체가 있는가를, 채널 어텐션으로 어떤 채널이 중요한가를 강조해 작은 객체 탐지를 위한 표현력으로 크게 높여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DQS 단계에서 쿼리 수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쿼리의 개수 K는 앞서 살펴본 CCM 즉 Categorical Counting 모듈의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300, 500, 900, 1500개의 쿼리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미지의 밀도 특성에 따라 쿼리 수를 달리한다는 점입니다. 스파르스 이미지, 즉 객체가 드문 이미지에서는 K를 작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탐지를 줄이고 false positive를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dense 이미지, 즉 객체가 매우 많은 경우는 K를 크게 설정하여 탐지 누락을 방지하고 false negative를 줄입니다. 또한 쿼리 구조는 DAB, DETR 방식을 따릅니다. 컨텐츠와 포지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즉, 최종 쿼리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쿼리를 생성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생성입니다. Counting Guided Feature Enhancement, 즉 CGFE 모듈에서 얻어진 최종 피처 FT를 플로트하여 FFloat로 만듭니다. 이 피처는 FFN을 거쳐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산출하고 여기서 탑K 피처를 생성하여 쿼리의 컨텐츠 부분을 구성합니다. 수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다음은 포지션 생성입니다. 선택된 피처에 대해 앵커 박스, 즉 아래와 같은 형태의 기본 위치 정보를 예측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바이어스 BI를 더해 최종적인 쿼리 포지션을 얻습니다. 따라서 최종 쿼리 포지션은 앵커와 바이어스 합으로 계산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컨텐츠와 포지션을 모두 갖춘 쿼리가 완성되며 이후 트랜스포머 디코더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이제 DQS 모듈이 가지는 의의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쿼리 셀렉션은 단순히 고정된 쿼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처 기반의 컨텐츠와 위치 정보를 반영하여 쿼리를 동적으로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지 상황에 따라 쿼리 수와 구조가 달라지므로 훨씬 더 유연하게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객체의 위치를 더욱 정밀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타이니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 즉 학습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로스는 세 가지 주요 손실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헝가리안 로스입니다. 이는 객체 검출에서 매칭을 수행할 때 사용되며 에런 로스, GIOU 로스, 그리고 포컬 로스를 함께 포함하여 객체 위치와 분류 정확도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둘째, 카운팅 로스입니다. CCM 모듈의 분류 결과를 학습시키기 위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지의 객체 밀도에 따른 쿼리 수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억실리어리 로스입니다. 이는 각 디코더 스테이지마다 헝가리안 로스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 학습을 더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최종 로스는 이 모든 로스를 합산한 형태로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은 객체 탐지와 쿼리 선택, 카운팅까지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세 가지 주요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첫째는 AI TOD V2로 약 28,000장의 항공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75만 개 이상의 객체가 존재합니다. 이 데이터셋의 평균 객체 크기는 12.7픽셀로 매우 작고 86% 이상이 16픽셀 이하의 초소형 객체입니다. 두 번째, 비스드론으로 드론 영상 기반의 14,000여 장 이미지를 포함하며 보행자, 차량 등 다양한 객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 데이터셋으로 균형 잡힌 분포를 가진 일반 객체 검출 벤치마크입니다. 평가 지표로는 MAP를 사용했고
AITOD V2에서는 객체 크기별로 APVT, APT, APS, APM을 나누어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AITOD V2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테이블 2에서 보듯 CNN 기반 모델인 YOLO V3, 레티나넷, Faster RCN에는 AP가 4.1에서 12.8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납니다. 특히 초소형 객체의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TR 계열 모델들을 보면 Deformable DETR이 18.9 AP, DAB DETR이 22.4 AP, Dino DETR이 25.9 AP를 기록했습니다. 제안하는 DQ DETR은 30.2 AP로 기존 SOTA 대비 플러스 4.3포인트를 향상시키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한 AP50은 68.6, AP75는 22.3으로 정밀도, 재현율, 곡선 전반적에서 강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스드론 결과는 테이블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Faster RCNN과 Cascade RCNN은 각각 21.4, 22.6 AP로 낮은 성능을 보였고, 최근 모델인 Dino DETR이 35.8 AP를 기록했습니다. 제안하는 DQ DETR은 37.0 AP로 기존 최고 성능 대비 추가 향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AP50에서 60.9, AP75에서 37.9를 기록하여 드론 영상처럼 다양한 객체 분포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코코 데이터셋 결과입니다. 테이블 4에 따르면 Faster RCNN은 42.0 AP, Deformable DETR은 46.2 AP를 기록했습니다. 최신 모델인 Dino DETR은 51.3 AP로 가장 우수했습니다. DQ DETR은 50.2 AP로 Dino DETR과 유사한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비록 소폭 낮아졌지만 작은 객체 탐지에서는 31.9로 기존보다 강점을 보였으며, 이는 제한된 구조가 작은 객체 탐지에 특히 유리함을 보여줍니다. 이제 모듈별 기여도를 분석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입니다. 테이블 5를 보시면 CC와 DQS를 사용했을 때 28.1 AP, CC와 F2를 사용했을 때 29.1 AP, 그리고 모든 모듈을 추가했을 때 추가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안한 세 모듈이 모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객체 수에 따른 성능 비교입니다. 테이블 6을 보면 기존 Dino DETR은 커리 개수를 900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객체 수가 많을 때는 리콜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N이 500 초과일 때 AP는 13.5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DQ DETR은 커리를 300에서 1500 사이로 동적으로 조정하여 이미지 내 객체 수에 맞게 균형 잡힌 성능을 보입니다. 그 결과 오버롤 AP가 30.2로 Dino DETR의 25.9보다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팅 모듈 정확도 분석입니다. 테이블 7에 따르면 전체 정확도는 94.6%에 달합니다. 범주별로 보면 객체 수가 10 이하일 때 97.7 정확도를 보였고 10에서 100 사이일 때도 90.5%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정확도 향상은 AP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객체 수 10 이하일 때는 플러스 3.6 AP, 10에서 100 구간에서는 플러스 4.0 AP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운팅 모듈이 제한된 구조의 핵심 기여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팅 모듈의 설계 비교입니다. 테이블 8에서 리그레션 방식은 불안정하며 AP가 14.9에 머무릅니다. 특히
APT는 16.3으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클래시피케이션 방식은 안정적으로 30.2 AP를 기록하며 모든 지표에서 큰 폭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는 객체수 변동성을 큰 데이터셋에서는 리그레션보다 클래시피케이션 접근이 훨씬 효과적임을 보여줍니다. 컨클루션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기존의 DETR 계열 모델들은 모두 고정된 쿼리와 정적인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소형 객체 탐지 상황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DQ-DETR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DQ-DETR은 크게 세 가지 핵심 모듈로 구성됩니다. 첫째, 객체 수를 안정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카테고리컬 카운팅 모듈. 둘째, 밀도 기반 정보를 활용해 인코딩 피처를 보강하는 카운팅 가이디드 피처 이넨시먼트. 셋째, 이미지 상황에 따라 쿼리의 수와 위치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다이나믹 쿼리 셀렉션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DQ-DETR은 AI-TOD v2와 비스트론 데이터셋에서 각각 30.2 AP와 37.0 AP를 기록하며 기존 모델들을 넘어서는 최신 성능, 즉 소타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DQ-DETR은 스파르스 이미지와 덴스 이미지 모두에 적용 가능한 최초의 DETR like tiny object 전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모델들은 한쪽 상황에 최적화되면 다른 한쪽에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모델은 양쪽 상황을 모두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 쿼리 수와 위치를 데이터 분포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false negative와 false positive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counting guided feature enhancement 모듈을 통해 타이니 오브젝트 탐지에 필요한 세밀한 공간 정보와 채널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는 타이니 오브젝트 디텍션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특히 코코와 같은 대규모 일반 벤치마커에서의 성능 향상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둘째, 카운팅 모듈의 오차가 전체 성능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카운팅 신뢰도를 보완하거나 결합 전략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백본, 특히 VIT와 같은 최신 트랜스포머 계열과의 결합을 통해 더 나은 성능 향상 가능성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DQ-DETR의 적용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